조선주, 과연 또 어떤 시선에서 지금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을수록 이제 국내 조선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것은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항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부분들, 특히나 뭐 조선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이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주가의 어떤 상향을 좀 이끌었고 이 부분은 어제 좀 제기된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에서 단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에 좀 주 타깃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수급 변동 우려감들도 재차점 부각이 좀 됐지만 어제 흐름들 보면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좀 굉장히 어제는 수급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경우에도 강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차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정책 기대감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조선업들 특히나 2024년도에 대한 조선주의 실적 성과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주가의 가치 반영을 좀 잘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연속 성과를 좀 가져가는지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수주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것 또는 실적의 좀 반영 효과로 인해서 명확한 외형 성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수혜 기조가 확인이 좀 됐다는 것이죠.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지난달 24일 날 공청회에서 미국산 중국산 선박이라든가 중국 선사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하겠다. 이게 단기간 보면 아직 뭐 구체된 어떤 해당 일정이라든가 금액들은 좀 픽스가 좀 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고율이라고 지금 평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구체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의 중국 발주 두 척의 어떤 취소로 좀 이어졌던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뭐 선박의 발주 취소가 아니라 이 부분은 수익 지표 관점에서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사들의 경우에는 뭐 중국 선사의 어떤 피해는 뭐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지만 배도 중국산 배를 통해서 좀 물류가 좀 이동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 중국의 어떤 선박 발주에 관련된 전략들을 대체적으로 좀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재차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이 허가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그런 구간에 오히려 이 수혜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는 뭐 국내 그리고 일본의 조선사들의 어떤 반사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중국산 선박에 관해서 이제 입항 수수료를 미국 정부 측에서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엑손모빌이 중국 조선소를 통해서 건조 예정인 선박을 일단은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엑손모빌 측에서도 이제 중국 선박에 관한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소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조선주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확실해야 되게 된다면 그게 중국에게만 국한될까요? 국내에게도 미칠 영향력은 없을까요? 국내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LNG 선박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점유율이 한국과 뭐 일본 그리고 중국 3국이 거의 다 독점시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FLNG 시장의 규모에서는 한국의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위슨조선소 이렇게 3개 어떤 회사가 거의 다 시장을 좀 독주하고 있는데 위슨조선소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현재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글로벌 선사들에 대한 이 규제 부분들,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이 부과가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선박 수준은 한국과 일본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슬롯이라든가 건조 능력들을 좀 보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기대감에 상승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는 수주의 성과라든가 중장기 관점에 관련된 업황 기대감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된 슈퍼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현재 슬롯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좀 상태이기 때문에 도크가 새로 생성이 좀 되고 있지 않은 한은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좀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주 성과, 그러니까 수주에 관련된 가격들에 관련된 우위 지표 때문에 비싸게 또 수주를 받게 되면 해당된 슬롯을 사실 뭐 새롭게 좀 생성해서 좀 가져가는 선별적인 수주가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익 확장 기조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2027년도, 2026년도부터 뭐 해당된 슬롯이 좀 여유분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과 좀 맞물리면서 수주 성과는 계속해서 뭐 재차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주가 꽉 찬 상태인 거네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 수주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중국 선박 쪽에 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세와 비슷한 그 맥락 아닌가요? 그렇죠. 좀 비슷한 거죠.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들어올 때 중국산 내라. 배 네. 그리고 중국 국적의 선사. 그러니까 이 배가 어찌 됐든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 관련되는 고액의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를 하겠다. 이 관세와 좀 동일한 규제인데 뭐 이게 관세와는 좀 차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비스 품목에 대한 어떤 규제이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관세와 좀 유사한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가 좀 있다면 지금 해운사가 중국 선사가 아니고 뭐 유럽이라든가 뭐 북미 그다음에 뭐 중남미 아시아 선사가 중국의 또 배를 발주해서 이걸 운용해서 좀 물류를 이동했을 때 역시나 동일한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독주 체제는 당연히 좀 반사이익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타겟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런 입항 수수료에 관해서는. 그래서 좀 강조드렸던 게 이게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현실화가 좀 된다면 당연히 수주의 연동 성과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선사가 비중국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고액의 입항 수수료라는 것은 오히려 중국산 배를 통해서 미국과 교역을 할 때 오히려 당연히 이 운임에 관련된 영향도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운임 부분을 이 가격이 좀 반영시키다 보면 선사 입장에서는 수익 지표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조금 더 비싼 뭐 한국이나 일본산 배를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장기적 거래 관점에서는 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뭐 전망하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뭐 전체적으로 4년이죠.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관점. 그렇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다음 정책 관점에서 뭐 미국이 대중 규제를 아직까지 뭐 현재 정도로 좀 유지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수혜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부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기업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좁혀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들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그렇다면은 국내 조선 빅3 중에서 최대 수혜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늘 일편단심으로 강조했던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밖에 네. 없는데 일단 LNG 선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수주된 전체 선박에서 한 97%가 LNG 선박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하나오션도 LNG 선박을 수주하고 있지만 전체 어떤 반영 비중들은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뭐 탱커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건조하는 그래서 뭐 비중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수주량은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LNG 선박에 대한 확장성 관점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도크가 거의 다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전략들은 죄송합니다. 좀 중국에서 오히려 OEM 형태로 일부 발주를 좀 주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건조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지금 뭐 미국의 규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다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의 인수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조선소의 어떤 인수 합병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수주 연동 성과와 좀 맞물리면서 M&A 규모도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삼성중공업 쪽 이제 꼽아주셨는데 삼성중공업 쪽도 대차잔고 거래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공매도 세력에 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이게 가만히 좀 잘 안 되는데 네. 가장 쉽게 보면요.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전체 주식에서 자사주와 보호예수 주식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실제 시장에 유동될 수 있는 유동 주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대차장고의 비율이 5%를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대차장고가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10%가 좀 넘어가는. 그래서 보면 뭐 제약바이오 일부 섹터,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차장고의 비중이 10%가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재차 어떤 시장의 악재라든가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공매도에 대한 양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차장고의 비중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종목의 어떤 특성상보다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적 성과가 좀 미흡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타겟은 좀 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5%를 좀 초과하는 대차장고 비중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매도의 노이즈는 재차 좀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우리가 리스크들도 안고 좀 가야 될 텐데 그 기준은 좀 명확해야 돼요. 전반적인 유통 주식수에서 5%가 넘어가는 비중이 이제 대차장고 비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방산주 쪽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의 경우에도 좀 동일한 양상 같아요. 조선주와 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유사한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링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의 경우에는 일부 방산 품목에 관련된 이 군함을 좀 건조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성과가 입증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계약금과 뭐 중도금, 그리고 인도 이후에 해당되는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출을 좀 인식한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리드 타임의 관점에서도 뭐 방산의 경우에는 많게는 뭐 5년까지, 짧게는 한 1년 반에서 한 5년, 그리고 3년 이내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포진하고 있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뭐 1년 뭐 8개월, 그래서 뭐 많게는 한 2년 5개월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기조들. 그래서 리드 타임이 좀 더 길다는 어떤 차이가 좀 유사하고 수주 성과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유사성들을 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도 수주의 연속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관련된 어떤 실적의 반영 효과가 얼마나 재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OPM이 그래도 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같은 어떤 동종 기업들보다도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